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문자를 먼저 막 가르치는데, 문자는 읽는데 문자 뜻을 모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생기고, 말을 못하고 문자를 해독을 이해를 못하면 이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뇌 속에서 뇌 발달 장애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소리는 의사소통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말소리를 통해서. 물론 수화도 하고 구화도 하고 제스처로 의사소통도 하지만은 말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대표적 수단이죠. 그런데 이 말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오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처음에 구전 문학, 입으로 전해오는 문학, 또는 구비 시대, 입으로 모든 것이 전달될 때, 활자가 없을 때, 활자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500년 정도 될까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활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활자가 가장 빨리 생긴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 한글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예. 왜냐하면은 언어로만 모든 학문이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글씨가 생겨가지고, 활자가 없는 시대에는 직접 손으로 다 썼어요. 옛날에 그 성경책 같은 것도 보면 히브리 글자로 아주 정교하게 썼어요. 그리고 뭐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책들은 붓글씨로 다 직접 썼어요. 붓글씨로. 그러니까 책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책을 배우는 사람들도 적고, 그래서 문맹자가 많죠. 예. 그래서 직접 서서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던 시대. 그러나 활자가 나오면서부터 그냥 기계로 막 찍어가지고, 지금은 뭐 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문자 그리고 활자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만약에 문자와 활자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식을 넓혀 나가는데, 학문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문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과 내용이 보존이 되죠. 책에 찍어 놓으면은 뭐 100년도 가고 몇백 년도 가죠. 그리고 항상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소리는 모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이 기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언어의 기초가 잘 되는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서 공부도 즐겁게 하고, 또 대화도 즐겁게 하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기 듣는 것도 그냥 지루하고, 책 보는 것도 지루하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말소리와 문자와의 관계, 그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받아쓰기 하잖아요. 말소리 듣고 쓸 수 있는 것. 예, 가장 기본적인데, 그래서 먼저 말소리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저는 언어 치료를 한 30년 아이들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저는 이제 성악 발성할 때 아에, 이, 오, 우 많이 이걸 했죠. 그 다음에 입술 붙이는 거는 마메, 미, 모, 무 입술 붙이는 것. 예. 근데 그보다 더 우리 아이들 기초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모음 연습. 재미있게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아예, 이, 오, 우나 이러한 모음은 빨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좋아요. 그걸
어렸을 때에 저렇게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보다 더 오래된 분들. 철저하게 기초적으로 잘 다져 있는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야, 어여, 오요, 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의이. 이거를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한 수천 번 한번 해보세요. 이 기초가 돼 놓으면 다음 자음 연결도 좋고, 그걸 재밌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옆에 꼭 좀 하잖아요. 그 다음 이 해봐. 또 하다가 어머니, 엄마가 돼요. 하다가 아파. 하다가 아빠. 이.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 가지고 영어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뭐라 그러죠? 영어로 다 알잖아요. I. 얼마나 쉬워요. I. 예. 전 모음이에요. 상대방은 you. I, you. 그 다음에 he. 그러면 따라서 he. 예. it. 그러면 그것. 이래. 언어의 공통성은 가장 기초적인 건 모음. 우리나라는 또 엄마, 아빠, 아저씨, 아이, 아파 다 이렇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야, 어요, 오요, 의이 1000번까지는 그렇고 한 100번 정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연습을 하면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꼽아 아야, 어요, 오요, 의이, 아야, 어요, 오요, 의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면은 100번도 할 수 있고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예, 이, 오, 우 요거는 주로 많이 하는데 반복해서 아야, 어여, 오요, 의이가 더 쉽습니다. 네. 이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제 자음을 붙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음은 가나, 다라, 마, 바, 사. 자음 첫 번째는 받침 없는 거. 예. 가나, 다라, 마, 바, 사. 잘했어. 이뻐. 잘해. 요거 하는 시간이 아이한테 엄청 재미있고, 요거 하는 시간에 보상도 잘해주고, 엄마 얼굴도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인간의 뇌는 언어가 핵심이에요. 언어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보통 있죠. 소리를 듣는 것을 발달해가지고 큰 소리, 작은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 엄마라는 소리를 단어를 이해하는 것.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베르니케라 그래. 베르니케.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거는 이 앞쪽에 44번, 40여기까지인데 브로카 영역이라 그래. 예. 말을 하려면 입술 모아야죠. 혀 움직여야죠. 호흡 조절해야죠. 말은 여기 하는 거예요. 예. 자, 단어를 잘 듣고 이해를 하는 거는 무슨 영역이다?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데는 어디다? 브로카 영역. 잘 보세요. 듣고 쓰는 데는, 요거 가르쳐 주는 데는 제 기억으로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예. 듣고, 오늘은 문자라고 하네요. 문자를 쓰는 데는 뇌의 가장 중심 부분인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예.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00%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에는 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거, 베르니케. 이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이걸 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으면은 따라서 말을 하는 데는 브로카형이 이쪽에는 앞부분. 네. 듣고 글씨를 쓰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말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잖아요.
듣고 보는 거는 또 이쪽이에요. 예. 말소리를 들으는데 글씨를 보면 또 이쪽까지 뇌가 확장되죠. 예. 그래서 뇌는 언어를 모르면 발달이 안 돼요. 지능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소리를 말소리와 사람, 말소리와 글씨가 바로 연결이 돼야만 언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그림이 팍팍팍 지나가 버리면 연결을 못 시켜. 그것이 언어 발달 이전에 텔레비전이나 뭐 비디오나 스마트폰이나 보여주면 언어 발달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자, 처음에는 말로서 전달하는 시대, 구비시대. 그 다음에 직접 서서 책으로 만들어서 배우던 필경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책을 만드는 활자시대란 말이에요. 활자시대는 이거는 또 책을 만드는 데는 인쇄소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판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집에서 어지간한 문서 다 만들잖아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타이핑이 나오죠. 타이핑이 나와가지고 활자체로 문서를 만들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과거에 편지를 글씨를 써서 보낼 때에서 활자를 쳐서 보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근데 요즘은 거꾸로 직접 써서 보내면 또 더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근데 요즘은 앉아갖고 활자, 인쇄소나 할 수 있는 거 자판기로서 컴퓨터, 프린터만 있으면 다 만들잖아요. 예. 이만큼 인간의 문화, 인간의 지식, 이것을 글자로 이렇게 다 되는데, 글자 인식을 하고 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능 발달이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문서로 전 세계에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자료들은 잘 보관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보다 문자. 말을 했으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글씨를 배우고 쓸 수 있어야 받아쓰기 해서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시험 칠 때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식이 요즘은 많은, 저도 1989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위대한 나라로 가는 책을 썼는데, 뭐 여러 번 이사 다니다 보니까 책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니까 품절이 됐어. 인터넷 치면은 나오는데, 근데 국회 도서관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큰 대학의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는 그 모든 수십만 권의 책을 모아놓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도 대학에는 논문을 비치해 놓고,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년도 연구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거는 이 말을 하는 몸 연습, 자음 연습이 뇌에 새겨져야 돼요. 뇌에 새겨져야 돼요. 이걸 또 일반적으로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반복시켜야 돼. 반복시켜야 돼. 반복시키면은 즉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누르가 있죠. 우즈베키스탄에 나왔는. 이제 얘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학습이 되니까 머릿속에, 그 뇌 속에 한국 소리가 완전히 딱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금방 탁탁탁 행동 따라요. 아직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러한 몸과 자음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소리를 통해 가지고 배를 넣게 이해를 하고 말을 많이 하면은 뇌에서 회로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 말을 하면은
받아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쓰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소리와 글자 이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1차적으로 모음. 모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음은. 그 모음에다가 잠, 기억, 니은 요것만 붙이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야, 어요, 오요, 의를 많이 해놓으면은 이 아이가 숙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 자음 붙이면 금방이 되는데 이거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출생을 했을 때에 호흡과 동시에 울음이 터져 나오거든요. 호흡과 동시에.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일부러 볼기를 쳐서라도 울려야 돼. 왜냐하면 울음과 동시에 호흡이 되면서 이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바깥에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생명이 이 바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시스템으로 이 아이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출생 이후에는 소리가 나와야 이 성대, 기관, 호흡이 그 성대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 근데 해부학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예.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해부를 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세브란스 닥터들하고 그 해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해부를 사람 뇌에 세 사람을 다 해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해부도 사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죠. 지금도 고려대학교 뇌과학 센터에 제가 연구원으로서 가끔 가가지고 하고 전에 계속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부도를 보고 연구하는 것이 있고 직접 해부를 해보면은요 너무 그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제가 식사하는데 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의사들이 겪는 그런 건데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뇌를 연구하기 때문에 뇌 해부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또 그런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 인간이 울음을 운다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울음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울면 막 그냥 못 울게 하는데 아니에요. 덜어 울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이 발성이 발달하고 울면은 이게 성대가 발달하고 모음이잖아요. 예. 발달하고 호흡 조절이 되고. 예. 그래서 모음 연습을 집에서 좀 많이 시키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음 연습은 이것도 좀 많이 시키면 좋은데 처음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달하면은 기본적으로 모음에다가 미음, 자음, 미음을 많이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그느드르, 무부스, 어즈츠크, 트프, 흐 이렇게 할 수 있고 미, 기니디리 이렇게 모음과 자음 연결시켜가지고 이 훈련을 조음을 많이 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소리를 듣는 데가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 말을 많이 하면 그 과정에 여기서 여기 게슈빈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의 개념,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한글 카드 같은 것도 있죠. 이게 뭐죠? 시계란 말이에요. 예. 시계, 그러면은, 베르니케 형 듣고, 시계, 짝짝짝짝, 1시에 2시, 12시는 밥 먹지, 뭐, 이게 개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보고, 이게 뭐야? 연습이 되나는 시계, 그러죠. 시계.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충분히 되면, 시계 알게 되면, 이건 손목시계고, 개념 형성되면,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거죠. 예. 시, 그러면 이 발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에 S자, 요것만, S자가 아니죠. 시옷. 네. 시옷하고 시기. 그 다음에 기억하고 아에, 아야, 어여, 오요, 의 했는데, 개자는 또, 아예,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계. 시계 발음은 조금 어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요 발음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받침 없는 글자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받침 없는 것. 예. 받침 없는 거 글씨는 한번 따라해보자. 아이, 야이, 오이, 요이, 아가, 야구, 구두, 다리, 너구리, 노루, 오리, 기러기, 어머니, 다리미, 나무, 거미, 고구마. 그 외에도 뭐 바구니, 바나나, 나비, 비누, 두부, 사다리, 소라, 나사, 버스, 요리사, 모자, 사자, 아버지, 가지, 바지 등 많이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침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단어를 아이들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한 5개, 10개만 충분히 되면 이제 여기 조음 기능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 다음은 비슷한 거는 금방금방 따라하게 돼요.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아이, 예, 말을 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말의 의미를 아는 아이, 그러면 말을 듣고 의미를 알고 말을 표현하는, 그러면 완전히 언어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글자. 예. 이걸 쓰는 거, 이게 다 글자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 중에 요 가운데 있는 손가락 영역. 예. 이 아주 중요하죠. 4번 영역인데 여기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기를 반복해서 쓰면은 기억이 잘 되죠. 예. 이게 훈련이 되면요. 책 1권, 2권, 10권도 기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문자가 같이 함께 해야만 뇌는 지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대학원 박사과정 정도 2개, 또 뭐 그다음 문학, 뭐 신학, 교육학, 또 뇌과학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두려우면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기초적인 원리를 알고 이런 과정, 예를 들어서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 과정이 잘 되면 뇌는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금방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해서 해결되면은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능은 꾸준히 발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보다 글자 또는 문자를 먼저 배우면 말소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저는 자폐 아이들 중에 많이 봤어요. 글씨는 다 읽은데 아무 뜻도 몰라. 그런 아이들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기억 보존하기 위해서 문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엄마는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못하니 한이 맺혀가지고 6개월 때부터 영어 비디오를 막 보여줬지. 근데 영어 ABCD 따라하는 뜻을 알아야지. 평생 뇌장애가 돼버려. 뇌장애가 돼. 또 어떤 부모님들은 문자를 막 가르쳐 빨리 그 문자를 해석하면은 공부를 잘할 줄 알고. 근데 단어는 쭉 하고 책을 읽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못해. 언어장애. 그래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듣고 이해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 말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보존시키고 그런 수단으로 쓰기, 예, 듣고 받아쓰기. 그래서 인류 문화가 필경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뇌과학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을 좀 아직 잘 못하는 아이는 먼저 이 모음 연습하고 자음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것도 한꺼번에 단어를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럼 이거 써보고 이거 간단하잖아요. 짝대기 이렇게 이거 자음 모음을 충분히 쓰면서 나중에 이제 쉽게 이거는 컵이네요. 인형이네요. 그래도 여기 있는 거 바나나 받침 없는 것부터 쓰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그게 이제 바나나 나비 이 자체를 즐겁게 뇌에 새겨지면은 뇌의 기본적인 기능이 딱 돼가지고 영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아이들은. 예. 그래서 말보다 문자 먼저 배우는 건 안 되고 먼저 말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것을 기록을 보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글씨를 연습을 시켜서 글씨를 읽고 이렇게 글자를 해독하면은 뇌가 훨씬 더 기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늦게 출발을 하지만은 앞으로 말하기와 또 글쓰기를 잘해서 지능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